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평일의 마무리네요.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꾸준히 함께 또 성장해 보시죠. 첫 번째 기사로 오랜만에 이름을 들어보네요. 게리 겐슬러. 이제는 SEC의 전 위원장이 되었죠. 보세요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는 위험해 또 경고 사인을 날리고 있습니다. 투기적 자산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 가치가 부족하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스탠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죠. 무엇보다 XRP 투자자들 리또 속이라고 하는 그 약칭 자체를 약 5년간 만들어냈던 위원장이 바로 이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었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투자자 보호해야 된다.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고조가 됐던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 이슈, 테더발 이슈,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올 수가 있으며 앵크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려가 된다. 또 업비트라든지 연파이낸스의 해킹까지 이제는 전 SEC 위원장까지 나오면서 암호화폐는 위험하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파악하면서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방금 언급드렸던 이 게리 겐슬러 역시 전 SEC 위원장을 맡기 전에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암호화폐에 굉장히 옹호하는 스탠스라고도 말씀을 드려왔죠. 2018년도에 게리 겐슬러가 했던 말인데요. 나는 낙관론자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금융 시스템 흐름에 관한 것이고 금융 시스템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리또속을 만들면서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었는지 사실상 해당 인물도 꼭두각시 노릇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 SEC 위원을 맡기 전에는 원래 이 MIT 경영대학원 교수 시절을 보냈었다. 그때 당시 암호화폐 75%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성공을 기원하며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SEC의 위원장 앉자마자 갑작스럽게 이런 태세 전환을 했죠. 암호화폐는 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암호화폐가 필요가 없다. 완전한 180도의 태세 전환,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 필요한 인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SEC라든지 CFTC 이런 위원장들의 스탠스를 잘 보고 그들이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드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늘 강조를 드렸는데 현재 SEC를 이끌고 있는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또 프로젝트 크립토라든지 세이프 하버를 적용하면서 점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CFTC와 SEC가 약간의 대립 구도에 있었다면 이제 규제 협력을 선언하면서 기조에 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 CFTC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위원장 대행으로 캐롤라인 팜이 앉아있지만 마이클 셀릭 역시 트럼프가 지명했죠. 인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 SEC 위원 출신이다. 친 크립토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기사에 흔들리기보다는 그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개미 털기 구간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와이즈 XRP 현물 ETF가 최근에 거래량 1등을 차지하면서 500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XRP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입만 찍히면서 계속적인 기관의 채택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총 들어온 양을 봤을 때 약 8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육박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슬슬 21 쉐어즈와 위즈덤 트리에서도 XRP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신청 움직임도 좀 더 여유롭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찰스 수압 역시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물, 디지털 자산 거래 진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뱅가드에서도 문호를 개방했잖아요. 역시나 비트, 이더, XRP 역시 타사 제품을 모두 다 가지고 오면서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찰스 수합까지도 문호를 개방시키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5가지의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모두 다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또 최근에 테더의 안정성 문제로 등급을 강등시켰던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 S&P 같은 경우도 그들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거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나 연준, 브릭스, 스위프트, 경영 컨설팅 회사들,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사립은행들의 집합체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 국제기구들 역시 뿌리가 연결되면서 금융에 대한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큰 그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비트, 이더, 솔라나, XRP뿐만 아니라 ISO 20021을 준수하고 있는 코인이죠. 이 헤데라 해시그래프 역시 뱅가드에서 첫 ETF 거래를 개시시키고 있다. 이 또한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라클 네트워크의 표본이죠. 체인링크 역시 현물 ETF 효과로 나오면서 약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첫날 거래량이 3,700만 달러 순유입을 보여주면서 기관의 관심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인들 포트폴리오 잘 분산화시키면서 내재 가치를 통해 중장기적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연초 가격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반등 조건은 2가지다라고 하며 RSI 상대 강도 지수와 이 주간 종가가 50주 이동평균선을 상회해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유동성 장세와 세력들의 마켓메이커를 통한 방향 전환이 나와줘야지만 비트코인 반감기의 4년 사이클이 깨졌다라는 걸 이제 많은 대중들이 알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연준과 재무부 포지션을 파악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러시아의 국영은행 VTB 자체도 움직이고 있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계획을 발표시키고 있다. 많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국영은행들까지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물이 들어올수록 점점 캐파시티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들 가격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나오면서 미국 주요 은행들과 미팅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 시범을 하고 있다.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트위터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수장이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있네요.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JP모건과 같은 전통 금융과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과는 뭔가 경쟁하는 듯한, 대립하는 듯한 포지셔닝이 구축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자본과 유착관계를 봤을 때는 그들이 금융 생태계를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토큰화는 금융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솔루션 매우 중요하게 암호화폐와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힌트거리를 줬는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를 필두로 한 미래 CBDC 세상에서 유틸리티 코인들 앞으로의 방향성이 매우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플레이어 측에서 파이어나이트가 나오면서 XRP 스테이킹 자체가 런칭이 됐는데 TVL 자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4빌리언 4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ST 이더뿐만 아니라 ST XRP까지 나오면서 XRP 보유자가 XRP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플레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디파이 생태계 역시 앞으로 확장 국면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 플레어 스테이킹이든 도플러 파이낸스든 항상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 디파이 관련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저 또한 현재는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량만 옮겨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도플러 파이낸스 어느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고 계시죠?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파일럿 테스트가 끝나고 연말쯤에는 플레어 재단의 담당자님과 함께 라이브로 특별 수업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점점 블록체인 생태계와 전통 금융이 융합되는 시그널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거. 뱅가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찰스 수합까지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중장기로 바라보면서 투자 이어가시죠. 금일은 여기까지 하고요. 평일의 마무리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